에센셜 102제 이번 시간 33번부터 39번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를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죠. 2번,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소득금액에 대한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금액에 대한 요건만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네요. 3번,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 시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죠.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이게 보장성 보험에 대한 얘기 아니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에서 보험료 납입 시의 세제 혜택은 보장성 보험료,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수령 시는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비과세, 종합저축. 그래서 문제 다음 중 납입 시, 수령 시 세제 혜택이 다른 것은 이렇게 하나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는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근로소득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죠. 개인사업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만 받을 수가 있고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34번,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1번,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죠. 연금은 종합소득자 다 포함합니다. 두 번째, 확정급여형, DB형이죠. 확정급여형은 연금계좌에서 제외가 되는데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 그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 5,500만 원 이하는 15% 우대주죠. 4번,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 등이 연금계좌에 해당이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종합소득 금액이 8천만 원이니까 12%네네. 12%가 적용이 되겠네요. 그죠?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라야 15%입니다. A씨가 연금저축계좌에 500만 원을 납입했다. 근데 연금저축계좌는 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없는 것으로 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400만 원 곱하기 12%니까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연금계좌는 소득에 상관없이, 소득에 상관이 있죠. 종합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 4천, 5,500만 원. 그래서 15% 구별이 되죠. 그래서 12%를 일괄 적용한다는 식으로 지문이 함정이 파여져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도, 퇴직은 분류과세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보험차익 비과세, 월적립식 연금보험계약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맞는 거 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1억 원 이러면 일시납, 즉시연금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50세 이후, 50세가 아니라 55세죠. 그죠? 55세. 세 번째,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 납입기간 이런 거 나오면 다 월적립식이고요. 4번,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및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일 것. 얘가 맞는 종신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나오네요.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매달 보험료 균등, 선납기간은 6개월 이내.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둘을 구별을 하시려고 하시면 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월적립식이냐 아니면 종신연금이냐에 따라서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셔도 여러분들께서 문제 푸시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연관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기간 중 받은 보험금과 만기 시 받는 보험금의 차이가 아니라 납입보험료와의 차이겠죠.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분류과세와 상관이 없죠. 예, 이자 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5.4% 과세를 합니다.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종합과세 하고요. 분류과세 말이 안 되죠. 세 번째,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면 일시납, 예, 즉시연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한도 얼마죠? 이건 뭐 암기하셔야 되죠.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예,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얼마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냐. 얘도 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1,200만 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은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판매가 되는 상품이죠. 않는 상품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두 번째,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모두 보험료 납입 시 세제 혜택을 가지고 있질 않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되고요. 연금보험은 변액보험과 같은 거죠. 납입 시 세제 혜택이 있질 않습니다. 수령시 있죠. 세 번째,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후 중도 해지로 인해 발생한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37번, 예, 종합소득 금액 계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뭐 종합소득 금액 계산하는 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연금소득 계산하는 이 식은 굉장히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금소득,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우리가 연금소득으로 한다. 이건 뭐 산식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소득 산출 세액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제 세금이죠. 예,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은 이제 세금이 얼마인지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한 번씩 물어보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세 표준 구간이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예, 세 번째 과세 표준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6, 15, 24 이렇게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주시면 예, 24%가 되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최저세율 6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6, 15, 24, 예, 6%가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 가장 낮은 예, 과표 구간이죠. 15%가 아니라 6%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을 원인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당연히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네요. 자,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20% 2억 원. 기억나시죠? 예,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경우는 2천만 원. 그 다음에 1억 원 이상일 경우는 곱하기 20% 한다 그랬죠. 한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금이 5천만 원, 예금이 3천만 원, 대출이 1천만 원의 금융자산을 상속받았다. 총 얼마인지 한번 보죠. 5천만 원, 보험금 5천만 원 해당이 되죠. 예금 3천만 원 해당이 되죠. 대출 빼줘야 되죠. 그죠? 순금융자산이니까. 5천 플러스 3천 마이너스 1천, 7천만 원이네요. 7천만 원은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니까 2천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중에 순금융재산이 5천만 원일 경우에, 예, 역시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죠. 예,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2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겠습니다. 39번,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김생명 씨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내지는 뭐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낸 돈 말고 보험료를 다른 사람이 낸 돈을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생명 씨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1억 원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얼마가 증여재산이냐? 그럼 보험료 가운데 총 납입 보험료 1,000만 원 가운데 자기가 낸 거 말고요. 400만 원은 자기가 납입했으니까 600만 원을 다른 사람 부모님이 납입했네요. 그죠? 그러면 이 비율대로 1억 원의 60%만큼, 즉 6천만 원만큼을 우리가 증여재산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산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자, 수익자, 실질보험료 납입자가 전부 한 사람 본인이네요. 그죠? 그럼 본인이 돈 내고 본인이 받았네요.
과세 안 된다.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가 같으냐 틀리냐 이것만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중에 순금융재산이 8천만 원,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천만 원을 공제하죠. 4천만 원이 아니죠.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에 이어 2순위가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보험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다 증여자산을 보겠다는 거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